네, 첫 번째 이슈는 눈물의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한 600m를 질주하다가 지하 통로로 추락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여성은 숨지고 그 아들인 12살 아들은 숨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숨진 아이의 아빠가 국회 국민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유가족이 그 사고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했던 건데요. 엿새 만인 어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청원 동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씨가 국민청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텐데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은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제조 회사가 그 급발진 의심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운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기계장치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네. 차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차량의 운행 시스템은 전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기계장치 잘못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뭐 망가졌거나 부러졌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잠시 오류를 일으키는 것,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 안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도 차량 제조회사 말고 비전문가인 유가족은 거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그 아버지는 이거는 차량 제조를 한 회사 쪽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법 개정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정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뭐 뚜렷하게 밝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게 아니고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있다니까 아니 이게 전문가도 입증하기 힘들다는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이번 청원을 계기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